안녕하세요. GTQ 인디자인 1급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인 툴과 펜 툴을 이용해서 선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선분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체의 색상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선분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선분을 그려줍니다. 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라인 툴이라고 있고요. 우리말 버전에는 선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선도구로는 우리가 연속된 선분은 그려줄 수가 없고요. 첫 점과 그리고 끝점,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선분을 그려줍니다. 자, 첫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찍게 되면 그 사이에 선분이 만들어지고 명령은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선분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그리는 선분이 수직 또는 수평 45도 각도로 선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꼭 45도 각도로만 선분이 그려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45도씩 이동해서 선분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라인 툴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 스트로크 패널이나 또는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 부분에서 선의 두께, 선의 모양, 그리고 선의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펜 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펜 툴은 우리말 버전에서도 그대로 펜 도구죠. 만년필 펜촉처럼 생긴 도구인데요. 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펜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연속된 선분을 그릴 수도 있고요. 클릭과 클릭해서 계속해서 직선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양쪽에 방향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그 방향값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클릭 하다가 여러분들이 시작점과 마지막 점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개체는 닫혀진 개체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 말은 곧 면의 색상을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펜 도구는 개체를 그리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 보여지지 않는 패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두리로도 역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스트로크 패널 또는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우리가 지정한 패스의 두께나 선분의 색깔 그리고 선의 모양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셀렉션 툴, 우리말 버전에서는 선택 도구겠죠. 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자, 검정색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 도구가 바로 셀렉션 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해 놓은 어떤 개체가 됐건 간에 이 선택 도구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클릭해서 개체 하나만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드셔서 박스 안에 걸쳐진 모든 개체들을 다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Shift 키를 누른 채 다른 개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하는 개체들은 모두 다 선택이 되고요. 자, 만약에 나는 이미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선택한 것을 제외시키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라면 다시 Shift 키를 누르시고 추가 선택했던 것을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선택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A 기능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는 많이 사용하실 기능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위쪽으로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하려고 하실 때는 이 컨트롤 A를 사용하셔서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택 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만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 도구로 일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토글 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역시 스페이스바로 우리가 손도구로 일시적으로 전환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 선택 도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여러분들이 작업 중이던 도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고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선택키로 일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손 떼서 원래 명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점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흰색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버전에서 직접 선택 도구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개체를 우리가 한 덩어리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한다는 건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점만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고정점만을 선택을 하지만 자, Shift 키 눌러서 고정점을 추가적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A 눌러서 그 개체에 있는 모든 정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드래그해서 선택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모든 기능들은 우리가 방금 봤었던 셀렉션 툴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정점을 선택할 줄 아셔야 패스를 만들고 패스를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하셨을 때 패스가 모양이 좀 잘못됐거나 패스의 길이를 좀 늘리고 싶으실 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인디자인 상단 부분에 있는 컨트롤 패널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도구 상자도 보여지고 지금 패널 2개 중에서 컬러 패널과 스와치 패널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컨트롤 패널은 옵션을 보여주는 패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옵션들이 이 위쪽에 모두 다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색상 부분은 늘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어떤 개체가 됐건 우리는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색상은 두 가지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면의 색상과 테두리의 색상. 그러니까 영문 버전에서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도구 상자 하단 부분에도 똑같은 값이 보여지고 자, 컨트롤 패널에서도 우리가 색상 바꿀 수 있고요. 자, 색상 값을 정확하게 정해줬을 때는 이 컬러 패널이 훨씬 더 편리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색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디자인에 가서 직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디자인으로 넘어왔고요. 자, 제가 새로운 문서를 열어줄 건데요. 자, 상단 부분의 메뉴 부분에 파일로 이동하시게 되면 자, New라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도 도큐멘트로 문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N이고요. 자, 제가 선택해서 문서를 열어줄 건데요. 자, 그러면 새로운 문서에 대한 설정 값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은 넘버 오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이지의 수를 몇 장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 페이지 수를 늘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저는 한 장으로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자,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 페이싱 페이지라고 적혀진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자, 지금 체크가 되어져 있죠. 자, 체크가 된 것이 기본값입니다. 자, 페이지 마주보기 기능인데요. 자, 이 값을 풀어버리시게 되면 페이지들은 모두 다 한 페이지씩만 설정돼서 나오게 되니까 자, 이 값은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위드와 하이트 값의 설정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용지 설정 부분이죠. 자, 가로로 놓을 것인지 세로로 놓을 것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자, 기본값이 세로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도 세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자, 설정을 가로로 해라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값은 PO 옵션이라고 해서 감춰졌었던 내용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보여지지 않고 자, 모어 옵션이라고 뜨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숨겨진 옵션까지 보셔야만 블리딩 값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자, 단을 3단으로 나눠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가터 부분은 간격입니다. 자, 단 간격을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단을 설정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마진 값이 있는데요. 자, 마진 값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마진을 주셔야 되고요. 마진을 주지 말아라 그런다면 자, 이 여백 값은 다 제거를 해버리셔야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블리드하고 슬러그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시험 문제에서 블리드, 돌연 값을 설정해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돌연 값을 각각 설정을 다 해주시던 아니면 상단 부분만 주시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슬러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연, 블리드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자, 이 슬러그 값까지 줘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이 값도 모두 다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숨겨진 옵션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저는 다른 값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새 문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상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줄자가 나와 있고요. 이 줄자는 여러분들이 뷰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룰러, 그러니까 줄자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자, 감추고 싶다면 하이드 룰러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줄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줄자를 열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줄자가 열렸을 때 이 단위가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한 것은 밀리미터인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도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죠. 자, 대부분 밀리미터겠지만 혹시라도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른 설정값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바꾸시냐면 에디트 부분에 가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프레퍼런스라는 값이 보여질 거예요. 설정값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너럴로 들어가시면 모든 내용이 어차피 다 보여지겠지만 유니치 앤 인크리멘트라는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위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룰러의 단위를 우리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자,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테두리는 포인트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이 값을 먼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OK 눌러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밀리미터로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좌측 부분에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도구 상자고요. 상단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컨트롤 패널입니다. 자, 이 도구 상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두 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값을 설정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우측에 패널들을 전혀 꺼내놓은 상태가 아닌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좀 꺼내놓도록 할 거예요. 자, 모든 패널들은 다 윈도우에 들어있습니다. 자, 컬러도 들어있고요. 자, 컨트롤도 결국 패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필요한 패널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도구 상자에서 도용 도구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는 도구들도 있고요. 도구 옆부분에 작은 삼각형이 붙어 있는 도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숨겨진 도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 약간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숨겨진 도구가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도구는 바로 렉탱귤 툴인데요. 자, 사각형 도구가 되겠죠. 자, 전 이 도구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그려볼 건데요. 자,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한 지점이 지금 대각선의 한 점이 돼서 두 번째 점을 찍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손을 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고 외곽에 조절점들이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사각형의 색상은 면색상은 없이 그려졌고요. 테두리는 검정의 1포인트로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제가 선택 도구를 눌러서 선택을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외곽선이 파랗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 테두리 값이 아니라 이 개체의 프레임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파랗게 테두리가 보여서 나는 이 개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자, 이러시다면 자, 우리가 보고 보지 않는 부분이니까 메뉴 뷰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엑스트라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하이드 프레임 엣지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프레임선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프레임 선들은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 검정색 테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사이즈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보여지는 사이즈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사이즈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했었죠. 자, 저는 클릭하고 드래그하지 않고 화면을 그냥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렉탱귤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옵션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위드 가로의 값, 하이트 세로의 값이 되겠죠. 자, 저는 위쪽 가로의 값은 60을 줄 거고요. 자, 60mm가 되겠죠. 자, 높이 값은 제가 100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사각형 하나가 그려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패널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 위드와 하이트 값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준 값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자, 앞쪽에 보여지는 것은 크기와는 무관하고요. 자, X, Y 좌표,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선택을 한번 해제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이 사각형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 사각형은 지금 60에 100이죠. 자, 제가 컨트롤 패널 부분에 와서 자, 30의 아래쪽 사이즈 변경해 줄 건데요. 자, 저는 50으로 바꿔볼게요. 자, 엔터 쳐주게 되면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 정확한 사이즈를 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탕을 쿡 찍어서 값도 주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냥 드래그 하셨을 경우에는 자, 지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개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패널에 와서 값을 변경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수치를 잘못 봐서 나는 정확하게 비율은 맞았지만 사이즈만 틀렸다. 자, 이럴 경우도 있겠죠. 자, 비율이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로 세로의 배율은 그대로 유지를 했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값을 하나만 바꿔도 변경이 되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지금 위, 아래 값을 다 줬죠. 자, 그런데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링크 버튼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링크가 해제된 상태인데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해주고 하나의 값만 바꾸게 되면 아래 값은 같은 배율로 따라서 바뀝니다. 자, 제가 다시 60으로 변경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00으로 바뀌었죠. 자, 우리가 사이즈를 줄일 때 배율대로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원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타원 툴이죠.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해줬고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도형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도형도 시험 문제에서 자, 사이즈를 분명히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사이즈를 줘서 작업을 하시려면 자, 그냥 클릭 드래그 아니고 자, 빈 바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자, 위드 값은 제가 100으로 줄 거고요. 자, 하이트 50으로 줘서 자, 타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정원을 그려라 라고 했다면 가로와 세로의 값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저는 하이트 값도 자, 100으로 바꿔서 엔터 놓게 되면 자, 이렇게 정원의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화면에 있는 모든 그림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컨트롤 A 눌러주시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 그림들이 다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각형을 좀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폴리건 툴이죠. 자, 제가 선택을 해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데요. 자, 기본 값은 원래 오각형이고 자, 스타 인서트는 없는데요. 자, 제가 한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이 나오는 건데 자, 우선 저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것이 아니고요. 자,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바탕화면을 쿡 찍어줬습니다. 자, 폴리건의 위드, 폴리건의 하이트 값을 설정해라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폴리건 세팅이라는 값이 보여지고요. 자, 넘버 오브 사이즈, 그러니까 변의 수를 지정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각형 한번 그려볼 거고요. 자, 별 모양 인서트는 제가 없애줄게요. 자, 0으로 바꿔주고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오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도형이 있다면 그 도형의 변의 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저는 사각형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사각형도 그려지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도형이 삼각형입니다. 자, 제가 삼각형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말 별 모양을 그리라고 했다면 자, 여러분들은 변의 수는 5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별 모양 인서트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이 별 모양 인서트, 스타 인서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체의 변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정점을 하나씩 삽입해서 그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자, 저는 50%를 주고 자, OK 눌러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로 별 모양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꼭지점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8개의 꼭지점이 만들어지고요. 자, 확인되시죠? 자,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화면에 있는 그림 다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선도구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구 여기 있죠? 자, 제가 선택해주고 자, 제가 첫 점을 찍고 아직 손 떼지 않았는데요. 자,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질 선분의 형태가 미리 보여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끌어서 자, 원하는 부분에 두 번째 점을 찍어 주시게 되면 자, 선분 하나가 그려졌고요. 자, 명령은 이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첫 점과 두 번째 점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저는 지워볼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자, 저는 수평 방향으로 똑바로 그려주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라면 자, 첫 점을 찍고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주셔야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 수직 또는 45도 각도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저는 이 끝에 가져다 놓을 거고요. 자, 손을 떼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분이 그려졌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선분을 그대로 두게끔 하지 않고요. 자, 두께 값도 조절해라, 모양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1포인트죠. 자, 우리가 그린 선분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변경도 가능하겠죠. 자, 저는 잘 보이게 한 10포인트로 바꿀까요? 자, 지금 이 선분의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솔리드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선의 형태로 바꾸라고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조절했었던 두께 아래쪽에 바로 선분의 모양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현재 솔리드로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안쪽이 꽉 채워진 직선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티크가 있고 아래쪽에는 티크씬. 자, 이렇게 두껍게 얇게 자,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영문과 한글을 같이 포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든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것 중에는 스트라이트 해시도 있었고요. 두껍게 얇게 두껍게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선택 풀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형태인데 자, 조금 더 두꺼워야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제가 50으로 바꿔주니까 더 잘 보여지시죠? 자, 저는 이 선분을 이제 하나 복사해서 다른 모양으로도 바꿔줄 건데요. 자, 인디자인 내에서 모든 객체를 복사하실 때는 Alt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선분 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제가 Alt 키를 눌러도 적용되지 않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선택 도구로 전환되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요. 손 떼지 않은 상태에서 Alt 키도 함께 눌러주시고 객체에 가져다 놓게 되면 자,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화살표가 2개가 붙어 있죠. 자,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아직도 컨트롤과 Alt 키에서 손 떼지 않았고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똑바로 드래그 할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나는 삐뚤어 안 놓고 아주 똑바로 내려오고 싶다 이러시다면 Shift 키까지 함께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은 객체가 같은 위치로 복사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선분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자, 저는 스트레이트 해시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선분의 모양도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꼭꼭 이 선분을 그려라, 그리고 두께와 모양을 바꿔라, 색상을 바꿔라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펜 도구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펜 도구는 숨겨진 도구가 있죠. 자, 펜 툴도 있고, 그 다음에 Add Anchor Point 툴, Delete Anchor Point 툴, Convert Direction Point 툴도 있는데요. 자, 이런 도구들은 펜 도구를 하나만 쓰면서도 다 같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른 명령을 적용해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우선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첫 점을 찍어줬어요. 자, 두 번째 점. 명령 종료되지 않았죠. 자, 제가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선분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점 부분으로 돌아와서 자, 다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 객체는 닫힌 객체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해 줬고요. 저는 이 부분을 곡선 형태로 만들고 싶다. 자, 이렇다면 그냥 클릭했을 때는 직선으로만 이동하지만 자, 클릭하고 손 떼지 말고 자,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자, 방향값 2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붙잡고 있는 이 뒤쪽의 방향값은 앞으로 제가 그리려고 하는 선분에 영향을 주고요. 앞쪽에 있는 이 방향값은 지금 그려질 선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저는 Shift 키를 눌러서 자, 방향값 똑바로 한번 놔볼까요? 자, 클릭해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방향값이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다음 지점을 클릭 드래그 하지 않고 클릭만 해볼게요. 자, 그래도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지죠. 자, 지금 이 방향값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종료하실 때는 선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통 시험 문제에서 패스로 뭘 그려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흐르는 글자, 우리가 이제 그 타입툴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타입툴의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는 일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만들어는 놨는데 경로가 자, 이 부분 조금 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똑바로 놨으면 좋겠다. 자, 이러실 때는 자, 직접 선택 툴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선택 툴 선택해 줬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방향값을 조절을 하고 자, 고정점을 이동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자, 형태를 수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주고 자, 선택 풀어보게 되면 자, 이제 곡선이 완만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제가 고정점 사이에 이렇게 펜 툴을 갖다 놓고 클릭하게 되면 자, 고정점이 추가가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고정점은 삭제가 됩니다. 자, 제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게 되면 고정점의 방향값을 아예 제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드래그가 되죠? 자, 저는 지금 계속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GTQ 인디자인에서는 펜 툴을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패스를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형태는 조금씩 수정해 줄 수 있다. 또 크기도 결국은 끝점을 이용해서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펜툴도 역시 테두리, 그러니까 스트로크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모양도 바꿔주실 수 있고 자, 두께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패스는 글자의 경로로만 이용이 대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펜 도구가 외곽선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선택 도구로 바꿔줄 거고요. 위쪽에 있는 자, 이 개체 좀 지워줄게요. 자, 이 선분도 지워주고 자, 또 지울까요? 자, 저는 도형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도 좀 그려줬고요. 자, 저는 일립스 툴 이용해서 쉬프트 키까지 누르고 자, 정원도 하나 그려줬습니다. 자, 우선 저는 색깔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다시 선택 도구로 돌아와서 자, 제가 사각형 안쪽을 클릭을 했는데 지금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선택이 안 되냐면 지금 이 안쪽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제가 도구 상자 하단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국 면의 색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테두리만 검정색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패널도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컬러 패널을 열어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옆부분에 밀어서 이렇게 끼워 넣을게요. 자, 다시 들어가서 저는 스와치 패널도 좀 열어볼까요? 자, 스와치도 열어서 자, 스와치는 컬러 옆부분에 같이 끼워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저는 선분도 관여를 해줘야 되니까 스트로크 패널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같이 이렇게 끼워 넣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도구 상자에서 바꾸시든 컨트롤 패널에서 바꾸시든 또는 패널에서 바꾸시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 동일한 값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다 이것만 결정하시게 되면 그대로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손이 조금 빨라질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지금 원형을 선택을 해놨는데요. 자, 저는 이 원형의 색깔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 우선 면 색상을 바꿀 것인지 테두리 색깔을 바꿀 건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면 그 색상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죠. 자, 이것은 컬러 패널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값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럴 필요 없이 자, 면 색상 따로, 테두리 색상 따로입니다. 면 색상 부분을 더블 클릭해 줄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컬러 피커 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창은 RGB 컬러에서 고를 수 있는 색상 창이지만 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CMYK 값만 이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컬러 모드가 지금 현재 무슨 모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컬러 패널 부분에 메뉴 부분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CMYK로 잘 설정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CMYK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컬러 피커 창 부분에 와서 자,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골라만 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색깔을 좀 골라볼게요. 자, 저는 그린 색깔을 선택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단 부분에 이렇게 면 색상 들어왔죠. 자, 개체가 선택되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색상은 바뀐 값이 없는데요. 자, 제가 다시 이번에는 도구 상자 부분에 와서 자, 색깔을 OK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면의 색상이 적용이 됐고요. 자, 저는 사각형을 선택을 좀 해주고 자, 면 색상도 바꿔주고 자, 이번에는 테두리 색깔도 바꿔줄 건데요. 자, 테두리가 위쪽에 올라와야 적용이 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이 없이 블랙 K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 값이 적용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자, 모드를 CMYK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자, 하단 부분에서 클릭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젠타 값으로 변경을 했는데 잘 안 보여지시죠? 자,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런데요. 자, 저는 두께를 30으로 줘볼까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요청할 수 있는 자, 테두리의 모양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분의 값이 들어왔고 면 색상도 적용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이 별에도 이 사각형과 같은 색상을 넣을 건데요. 자, 이럴 경우라면 서식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도구 상자로 이동하시게 되면 자, 돋보기 툴 옆부분에 지금 스포이드 툴 보여지시죠? 자, 제가 아이드로퍼 툴 선택해주고 자, 이 개체를 클릭했어요. 자, 그랬더니 스포이드의 방향도 바뀌었고요. 안쪽에 잉크도 차 있죠? 자, 제가 별 부분에 와서 뿌려주게 되면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같은 개체의 같은 값들이 쭉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자, 서식 복사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글자나 이렇게 도형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화면을 좀 축소하고 이동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자, 저는 다른 방법은 별로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자,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축소해 주실 수 있고요. 컨트롤 키와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계속 누를 때마다 화면이 커지게끔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저는 화면을 조금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줄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마우스의 커서가 손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끌어서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이 개체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자, 저는 색상 값도 좀 바꿔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파스텔 계열의 오렌지로 먼저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문서를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일에 가셔서 자, 세이브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문서로 이동을 해서 자, 저장을 해줄 건데요. 자, 저는 우리말로 인디자인 첫 번째 날이니까 제가 01이라고 한번 이름을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INDD라는 확장자가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출해야 될 문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지금 제가 CS6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버전에 크게 구애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패널의 위치가 달라진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 그라디언트 같은 패널이 화면에 보였다가 컬러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달라진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이 문서가 인디자인 01.INDD로 저장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종이 영역 바깥쪽으로 그림이 나갔다 그러면 실제로 잘려서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개체들을 걸쳐서 일부만 보여지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실제로 출력되는 부분 이렇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